한양 장안.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의 평평한 곳이 한양 장안의 궁궐터입니다. 전해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시계천이 일어난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개성 평양과 전황 법왕이신 천황님들이 계셨던 용성 당성과 안시성, 그리고 간다라인 금도 송도의 발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분히 한양과 장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왕부의 도읍이 있었던 곳이 한양 장안이며, 이곳이 역사 속에 국가의 근원인 국내성입니다. 상고사와 우리의 역사인 25사의 긴 과정을 떠나기 이전 지명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있으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현재 다지고 있는 과정이니 지루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양과 경도인 서울과의 위치 문제. 우선 우리의 지리지인 신증동국 여지스남을 통해 경도인 서울과 한성부의 형성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경도인 서울의 동가서를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라고 했습니다. 한성부는 범이 걸터앉고 용이 서렸으니 라고 했습니다. 신증동국 여지스남을 제작한 사람들은 동일한 주체의 사람들로 형승을 표현할 때 동일한 방향으로 기록한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형승,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 한성부의 형승, 범이 걸터앉고 용이 서렸으니. 경도인 서울과 한성부의 형승에 용과 범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는 경도인 서울과 한성부가 용호인 산의 형세를 두고 서로 다른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과 범의 위치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 경도인 서울과 한성부는 서로 다른 위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국내성과 한성. 우선 역사를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한자와 언어 문제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아리아네스는 한국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어학과와는 아주 거리가 멀지만 전 세계의 지명과 국명들이 모두 한글이라는 것을 규명한 사람입니다. 역으로 아리아네스는 학창시절 국어와 고전 점수가 가장 낮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리아네스와 한국어를 전공한 또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과의 다른 점 또는 차이점은 단 하나, 학부 과정의 커리큘럼 속에서 그 틀 안에서 그 틀만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닌 그 틀을 벗어나 자유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 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훌륭한 능력을 스스로의 울타리 안에 가두는 그러한 실수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도 충주의 군명을 국원, 대원, 중원, 창화, 예송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주의 군명을 창화, 견주, 매송, 내소라고 합니다. 한성부의 군명이 남경, 한양, 남평양, 북한산, 양주, 광릉이라고 합니다. 아리아넥스는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스남의 군명만을 4,000번 이상 본 사람입니다. 하나의 지명이 나오면 그 지명이 어떠한 지명들과 관련이 되는지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올 정도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에 대한 입증입니다. 처음에 충청도 충주의 군명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충청도 충주가 나라의 근원이며 중국인 국원, 대원, 중원이라고 배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곳 역사 속 충주가 바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언해에서 밝힌 그 중국입니다. 세종대왕님이 앉아 계신 어저가 있었던 그곳이 바로 중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어느 곳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번의 주인공입니다. 충청도 충주의 군명인 국원에 있었던 성이 바로 국내성입니다. 이 국내성을 백과에서 찾아보면 공통된 답이 불이성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 국내성을 숨기려고 했을까요? 상기 충청도 충주와 경기도 양주는 창화의 군명이 중복되고 경기도 양주와 한성부는 양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우선 이 세 지역이 동일한 위치의 지역이라면 현재의 한반도의 지리와 이 한반도를 기반으로 한 역사는 전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는 언어적인 감각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한성을 하남 위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본 순간 아하, 위례성이 위리 비리 불이 불이의 국내성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불은 뜨겁기도 하지만 밝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역사 무대를 밝은 터인 불이 부도 박터 등으로 표기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의 한성이 바로 위례성인 국내성입니다. 그러면 이 국내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백과사전에서는 전부 모른다고 합니다. 국내성이 있었던 곳은 한성이 있었던 한양이었습니다. 한양과 장안. 만약 역사 속 한양이 장안이었다는 것을 모르면 역사를 절대로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조작한 니은들의 의도입니다. 한고조 유방의 한나라는 한양 땅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한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인데, 더욱더 우스운 사실은 한나라가 있었던 도읍이 장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한양이 장안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당나라가 있었던 장안의 권장궁을 보면 가슴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이 장안의 권장궁에서 역사 속 장안의 아방궁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곳 권장궁이 있었던 장안이 한양이라는 진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권장궁이 있었던 곳에서 아방궁이 있었던 곳에 직기들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태백의 상황소순 남경가를 살펴봅시다. 상황소순 남경가 제1수. 오랑캐 군대가 권장대를 가볍게 건드리니 밝은 임금은 서쪽 땅 촉도로 왔어라. 권문관 높이는 5,000척이요 돌로 만든 누각은 하늘로 통하노라. 권장대. 한무제 때 장안의 권장궁 안에 세운 신명대, 장안의 궁궐을 상징. 송주 현종. 소순 촉도. 현종은 756년 6월 13일 장안에서 북쪽으로 피난길에 올라 7월 29일 송도에 도착. 권병문. 장안에서 촉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권문 혹은 검각. 낙양을 기반으로 했던 안사의 반란군이 장안의 권장대를 공격하니 당 현종이 촉으로 피난을 갔다고 하는데, 권장대를 장안에 있었던 권장궁 안에 세운 신명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에 이 장안의 권장궁이 등장합니다. 고봉 기대승 선생님의 권장춘효라는 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모든 조작을 뚫고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고봉 기대승 선생님의 공력의 실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권장궁의 봄 새벽 갑자년 명존 3월 초하루 월가입니다. 천문만호 온도송 모두 봄에 들었는데 옥루가 약해지자 밤은 새벽으로 향하네. 약한 버들 늘어져 채색 의장을 휘감고 꾀꼬리 우는 소리 공교롭게 수심하는 이 괴롭히네. 점점 구름발에 희미한 그림자를 거두어 두고 부질없이 궁정들의 세세한 티끌을 엄습하네. 밝아오자 점점 붉은 햇살을 보게 되니 골룡표 선명한 곳에 조회하는 신하들이 모여드네. 이 시에서는 기대승 선생님이 한양의 권장궁에서 야근을 하면서 조회하는 신하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무제가 세운 권장궁에서 소위 조선의 명종 19년 3월 초하루에 조회했던 사실을 월가로 제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문만호란 장안을 수식하는 대표적인 어구로 결국 장안이 한양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황제 명종이 있었던 한양이 바로 당 현종의 장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또한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고 종조대왕의 무대 화성의 봉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역사 속 한성의 위력을 아시겠습니까? 화산 초안지에서 천하를 제패한 항우가 유방을 한중 땅을 봉기로 주면서 촉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촉하면 현 차이나의 사천성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나의 한중이라는 지명은 현 사천성과 장안의 가운데 지점에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것을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식구에서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촉산을 눌렀다고 했으며 한고조 유방이 갇힌 한중이 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양이 장안이었다는 것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중 동국 여지순남에서는 한양의 진산이 화산이라고 합니다. 화 땅에 있는 양지가 화양이고 산이 화산이며 성이 화성이 됩니다. 한양 장안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촉이었던 것입니다. 당 현종이 있었던 그곳 장안이 바로 촉이었던 것입니다. 한양 장안에 가까운 연나라를 기반으로 안사의 반란군이 지근거리의 낙양에서 한중의 한양 장안을 침공해 오자 곧 한중의 촉을 떠나 화산 좌측 천물령 넘어 풍읍을 지나 송도인 금도 발해로 몽진을 갔었던 것이 진시이었는데 당 현종이 몽진과 그곳 송도를 촉이라고 했으니 역사 전편의 해석이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중 동국 여지순남에서 평양을 장안이라고 해서 엿을 먹이더니 이제는 송도를 촉이라고 해서
2차, 3차의 역사 조직의 함정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국내성 화성이 있었던 한양 장안이 바로 역사 속의 촉이었습니다. 한양과 서울의 진산, 삼각산이 하산이 바로 촉이었습니다. 내가 역사를 조작한 니은이었으면 화양은 촉이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관과 관중. 한양이 장안이고 그것이 촉이며 위치까지 가르쳐 주었으니 아마도 여러분들을 통해 무수히 많은 증거와 입증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권투를 빕니다. 관중의 중심 함곡관을 한관이라고 합니다. 한 땅에 있었던 관문이 한관입니다. 우리의 지리지를 만든 선조들은 이러한 원칙하에 지명들을 표시했기 때문에 후손인 제가 그 지명들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우는 한양 장안에 있었던 진나라의 아방궁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명분을 잃고 팽성의 도읍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우가 불지는 아방궁이 있었던 진나라의 진주가 한양 장안이며 이곳의 성이 금성, 철옹성, 국내성, 장안성이었습니다. 도보의 진주 동곡, 도보의 장안에 대한 읊은 시 중에 망망한 만겹의 송 하나 홀로 산골짜기 사이에 있어라. 바람도 없이 구름은 요새에서 나오고 밤도 아니거늘 달이 관문에 찾아든다. 망망한 만겹의 산 사이에 관문들이 질비하니 장안의 다른 이름이 바로 관중입니다. 그 만겹의 산 사이로 일백둘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보의 시 제목의 진주가 바로 관중인 장안 한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북쪽 화산인 삼각산 좌측의 금강산, 우측의 한라산의 한가운데 한강이 흘러가는 넓은 궁궐의터가 바로 관중의 그 장소가 바로 역사 속의 한양 장안의 관중이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역사 무대 오로봉의 비밀을 밝혀낸 등대인 기준점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역사 공부에 빛과 속도, 희망이 붙을 것입니다. 자, 힘내십시오.